한국 시장이 투자하기에 되게 어려운 것 같아요. 추세라는 게 오르는 것 같아서 들어가면 빠지고, 다 빠진 것 같아서 들어가면 더 빠지고, 한국 시장은 테마라던가 어떤 이슈에 의해서 움직이는 경우가 너무 많은 것 같아요. 밸류업이 될지를 모르겠어요. 외국인들에 의해서 좌지우지도 많이 되고, 한국 시장은 좀 많이 여러모로 불안하고, 개미들이 뭔가 돈을 벌기에는 조금 어려운 시장이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투자사생활 권미란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은아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또 두 번째 이렇게 오게 돼서 영광입니다. 네, 와주셔서 정말 감사드려요. 아니에요, 제가 네. 보니까 이제 엄청 유명하신 분들 많이 나와가지고 여기 제가 저희 올 자리가 채널이요? 아닌 것 같은데. 저희 채널이요? 네. 아직 멀었죠. 아니 네. 진짜 다시는 못 볼 것 같아서 오늘 하고 싶은 말 다 하고 가겠습니다. 아니에요. 자주 나와주셔야 돼요, 작가님. 아니, 저는 이제 네. 평범한 투자자 중에 한 명이어가지고 이렇게 전문가분들 모시는 전문적인 채널로 성장하고 있는 것 같아서. 아닙니다. 되게 저희는 멋있으시다. 그냥 저희는 그냥 모든 투자의 사적인 영역을 하나하나 조망해드리는 그런 프로그램이고요. 저도 구독자 중에 한 명으로. 네. 저도 작가님 채널 구독자인데, 작가님 테슬라 엔비디아 주주시잖아요. 근데 많이 안 갖고 있어요. 대부분 네. 그때 이제 코로나19 때 한번 확 불어나가지고 그때 많이 팔았고, 네. 제가 갖고 있는 거는 이제 제가 뭐 종신보험이나 연금보험 이런 게 없어서 나를 위한 연금 주식이다. 네. 내가 직접 운용하겠다라는 생각으로 가지고 있는 게 이제 그때 원금 기준으로 약 8천만 원 정도였는데, 그게 네. 지금 이제 또 불어나가지고 몇 배 났죠? 지금 이제 3억 한 6천, 7천 이렇게 됐더라고요. 이게 엔비디아 그 최고점 때 4억이 됐었는데 좀 빠져가지고 네. 그 정도 됐고, 최근에 이제 또 조금 테슬라나 엔비디아 조금씩 담고 있어요. 조금씩. 네. 테슬라가 최근에 바닥을 찍고 돌려 세웠거든요. 네네. 200일선 회복을 해서. 네. 그렇군요. 네. 그런 것까지는 제가 잘 모르고 그냥 촉으로 느낌으로 왠지 이때쯤에는 네. 뭔가 테슬라가 좀 이제 너무 오랫동안 지지부진했으니까, 네. 그리고 주주총회를 기점으로 해서 왠지 오를 것 같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또 조금 담아봤어요. 주주총회를 기점으로 오를 것 같다고 생각하신 이유는 정말 일론 머스크가 촉인가요? 너무 춤을 잘 추고 신나서. 그거는 이제 그건 농담이고, 네. 어쨌든 로보택시라던가 또 약간 이런 새로운 사업이 또 시작이 되잖아요. 그리고 그거에 대한 기대감이 좀 이제 시작이 되고 있고, 물론 모르겠어요. 이제 8월 달에 더 자세한 발표를 한다고 하니까 들어봐야 알겠지만, 네. 이런 것들을 보면 엔비디아도 그렇고 테슬라도 그렇고 약간 회사가 트랜스포머 같잖아요. 뭔가 변신하는 느낌이 있잖아요. 이번에 2분기 차량 인도량 발표 나온 것도 네네. 그 안에 뭐 자동차도 자동차지만 전기차도 전기차지만 ESS 판매가 좋았다. 에너지 저장장치 네네네. 판매가 좋았다. 이런 내용들도 들어있었어요. 맞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회사를 전기차 회사라고 생각하면 안 되겠다라는 느낌이 이제 지금 점점 더 사람들이 느낌을 받으실 것 같아요. 저도 그랬고. 네. 그래서 조금씩 또 담고 있어요. 그래서 연금 주식과는 별도의 계좌에 수익 실현을 얘는 적절한 시점에 하려고 담고 있습니다. 테슬라가 바닥을 어느 정도 잡았다. 바닥 잡기, 네네. 바텀 피싱 전략으로. 네. 잘 모르죠. 또 빠질 수도 있는데, 뭐 이제, 어쨌든 목표가 이제 마음속으로 생각하는 그 목표의 주가까지 안 팔고 네. 가지고 갈 생각이고, 얼마요? 그러려면 얼마인가요, 이제. 그게? 저는 안 비밀로 팔고 할까요? 버틸 수 있으니까. 네네. 네. 그래서 여러분들도 지금 뭐 엔비디아가 고점이다 아니다, 미국 주식 고점이다 아니다 말 되게 많잖아요. 그쵸. 이럴 때 불안하지 않고 투자를 하려면 내가 버틸 수 있는 만큼의 돈으로 투자를 하시는 게 가장 좋은 것 같아요. 사실 네. 알 수가 없잖아요. 네. 저도 모르거든요. 세금 때문에 더욱 그냥 안 팔고 미국 주식 그냥 계속 사기만 하겠다고 아까 방송 전에. 네, 양도세. 네. 그러니까 이거 근데 분리과세라서 저는 좋긴 좋다고 생각해요. 어차피 종합과세가 안 되니까. 원래 우리가 세금이 이제 근로소득이랑 뭐 이자, 배당소득, 그리고 사업소득 이런 게 다 합쳐져서 종합과세가 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세율의 구간이 바뀌어가지고 세금이 막 올라가는 경우들이 많이 있는데, 어쨌든 해외 주식 이 양도세는 딱 분리과세니까 22%만 내면 끝나니까 나쁘진 않은데, 또 많이 나오면 또 아깝잖아요. 근데 그렇게 분리과세를 해주는 거는 정부 차원에서 그래도 좀 뭐랄까요?
그냥 해외 주식 투자를 많이 안 한다고 생각해서 그러는 건지 아니면 뭐 해외 주식 투자로 이렇게 노후 대비하는 것에 대해서 장려를 하는 차원이라고 장려는 아닌 것 같아요. 세제 혜택인 건지 그건 아닌 것 같아요. 네. 모르겠어요. 그 정보의 큰 뜻은 저도 모르겠는데. 쉿할까요? 네네. 일단은 뭐 22%가 적은 그 세율은 아닌 것 같지만 분리과세를 한다는 점에서는 이제 그래도 이제 워낙 소득세를 많이 내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분리과세 자체를 좋아하시기도 하니까 저는 요 점은 좋다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네. 네, 그러시군요. 하지만 내고 싶지 않다. 그래서 팔지 않겠다 이런 얘기. 네, 그래서 아까 방송 전에는 네네. 그냥 사는 게 아니라 사재기를 해놓겠다 이렇게 네네. 얘기를 해주셨는데 오늘 제가 또 재미있는 질문들을 좀 준비를 했습니다. 그 노후 대비, 그러니까 연금 차원에서 미국 주식을 그렇게 네. 계좌를 하나 해놓으셨는데 그렇게 생각하신 게 한 몇 살 정도부터 나 노후 대비 연금 계좌 필요하겠다 이렇게 생각하셨는지 궁금하고, 그리고 또 최근에 블로그에서는 내가 그래도 그동안 2017년부터 하셨잖아요, 미국 주식. 2015년 후반, 6년 요때부터. 2016년 네네. 그때부터 미국 주식을 하시면서 내가 지금까지 투자를 돌아봤을 때 지수에 대한 투자를 좀 안 해놨던 게 좀 아쉽다. 네. 이렇게 블로그에 써놓으셨더라고요. 그 두 가지에 대해서 좀 얘기해 주실까요? 첫 번째가 뭐였죠? 연금 계좌를 아, 만들겠다고 생각하셨던 게 언제쯤? 제가 나이 몇 살 정도? 원래는 보험회사에서 IT 개발자로 일을 해가지고 네. 보험이 많았어요. 뭐 종신보험, 연금보험, 뭐 내 거, 남편 거, 뭐 아이들 거 이렇게 다 많았는데 이 주식 투자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종잣돈이 없어서 그 보험을 다 해지한 거예요. 해지해서 종잣돈을 이제 1억을 만들어서 딱 투자를 시작했단 말이죠. 그래서 저희 식구들은 보험이라고는 남편도 종신이 없고 뭐 정기보험 하나 없고 암보험도 없어요. 딱 실손만 이렇게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어느 정도 코로나19 때 이제 좀 수익 실현했고 이제 약간 숨통이 트이면서 이제 노후를 뭔가 좀 대비를 해야 되겠는데 그때 시작하면 조금 이제 약간 늦잖아요. 약간 마음이 불안하잖아요. 그래서 이미 좀 가지고 있는 이 주식으로 기반을 좀 시작해야 되겠다라고 해서 그때 수익 실현 다 하지 않고 남겨놨던 거죠. 네. 그럼 40대 초반부터. 그쵸. 코로나19 이후로. 네. 네. 그렇게 생각을 했었고, 그리고 이제 제가 처음에 미국 주식을 시작할 때, 그때 ETF를 몰랐던 건 아닌데, 이런 S&P 500이라던가 나스닥 지수에 투자하는 뭐 QQQ라던가 이런 건 사실 잘 몰랐어요. 그래서 그때는 그냥 종목으로, 엔비디아나 뭐, 비자나 뭐 이런 다들 아시는 그런 종목들 위주로 투자를 했었는데 지금 생각을 해보면 여러분도 계속 고민되시잖아요. 엔비디아 지금 사도 돼? 아니면 팔아야 돼? 테슬라도 마찬가지고 네. 막 한참 갈 때는 뭐 사람들이 미친 듯이 막 사더니 또 빠질 때는 또 많이 빠졌잖아요, 테슬라가. 막 이제 또 네. 언제 내가 이 테슬라의 주주였던가 이렇게 종목을 버려? 네, 종목은 약간 이 타이밍이라던가 이런 게 항상 존재하잖아요. 그리고 언제 또 어떻게 이 회사가 뭐 꼬꾸라질지도 모르는 일이고 또 버려놨는데 언제 또 다시 살아날지 모를 일이고 애플도 한참 안 좋다가 요즘 또 주가가 올라오잖아요. 뭐 이런 걸 보니까 결국 이런 종목들은 내가 좀 타이밍을 잘 따라가면서 투자를 하는 게 어느 정도는 필요하겠더라고요. 그냥 내가 돈이 많아가지고 지금 사서 뭐 10년 묻어놓겠다, 20년 묻어놓겠다 이럴 수 있으면 좋은데 그게 잘 네. 안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계속 이걸 보면서 이 돈 가지고 나중에 집 사고 이 돈 가지고 뭐 여행도 가야 되고 이 돈 가지고 애들 뭐 교육비도 해야 되고 막 이러니까 계속 그런 것들을 따라가면서 어쨌든 좋은 시점에 수익 실현을 해야 되는 상황이 있는 거죠, 우리 같은 사람들은. 근데 이제 지수 투자는 그런 고민을 덜 할 수 있잖아요. 지수 투자 같은 경우는 네. 그냥 이제 내가 너무 큰 돈이 아니라 일정한 나의 그 연금보험이나 이런 거 넣을 돈으로 요 지수를 꾸준히 사서 모으면 그러면 어쨌든 좀 회사가 맛이 가면 알아서 빼주고
좋은 회사는 또 넣어주고 이런 포트폴리오를 알아서 교체해주고 하니까 그게 뭐 한 사람의 펀드 매니저가 하는 게 아니라 그쵸. 그쵸. 거래소 차원에서 하는 거니까. 그쵸. 그런 S&P 500 같은 경우는 그런 이제 커미티가 있어서 네. 거기에서 그런 작업을 다 해주니까 네네네. 내가 이 종목에 대해서 하는 고민을 하지 않고 장기적으로 가져가기에 굉장히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그러면 뭐 이제 붙기 시작하시는 건가요? 그쵸. 저희 아이들이랑 제 거랑 이제 시작했죠. 그래서 어디? 이제 S&P 500 위주로 지수. 네, 시작했어요. 요걸 먼저 하고 저는 이제 투자할 때 하나에서 수익이 어느 정도 올라올 때까지 좀 기다리는 편이에요. 이것저것 동시에 사지 않고. 그래서 S&P 500을 이제 시작했기 때문에 좀 어느 정도 수익이 올라오면 그때 또 다른 뭐 지수나 아니면 다른 국가나 이런 투자도 또 고민을 좀 할 생각이에요. 네. 이렇게 해놓으면 내 노후까지 얘가 알아서 좀 불어놔주고 복리 효과도 볼 수 있고, 그리고 이 지수도 또 하락할 때 우리가 조금 더 사면 수익률을 좀 더 높일 수 있잖아요. 그러면 정말 나중에는 돈을 벌어오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뭐 연금보험 저도 안 들어있지만 저도 실비보험만 쭉 가져오다가 저도 보험이 별로 없죠. 되게 앵커님이랑 저랑은 그런 스타일이 되게 비슷한 것 같아요. 네. 진짜 실비만 쭉 갖고 있다가 최근에 암보험을 들었어요. 저 같은 경우는 저희 남편이랑 네네. 저랑 그 항암제가 요즘 앞으로 또 많이 좋은 게 나올 거라는 얘기를 들으니까 그럼 한번 보험 혜택을 받아볼까 이러면서 넣기 시작했는데, 뭐 그런 암보험이라든지 연금보험 같은 것들은 뭐 한 달에 뭐 10만 원, 20만 원 이렇게 생각하시면 여러분들도 월급에서 그 정도 매월 투자를 하시는 거는 정말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저도 시작할게요. 네. 근데 이제 보험도 네. 변액보험 같은 거 가입할 때 네. 항상 추가 납입이 중요하다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추가 납입이요. 네. 그래서 저는 이런 지수 투자할 때도 내가 매달 20만 원, 30만 원을 뭐 모으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셨으면 정말 그걸 모을 게 아니라 좀 비중을 현금을 한쪽에 이렇게 비축하시면서 쌀 때 네. 더 살 수 있게 그런 전략도 같이 세우는 게 필요한 것 같아요. 네. 따박따박 이렇게 모았는데 얘도 떨어지면 우린 사람인지라 또 마음이 흔들리고 내가 여태까지 뭐 했지? 이런 생각 할 수 있거든요. 네. 그래서 항상 떨어질 때 더 살 수 있는 네. 현금을 뭐 30만 원씩 모으실 거면 뭐 20대 10 이런 식으로라도 현금을 좀 모아서 떨어질 때 더 살 수 있는 준비를 항상 하는 게 네. 그게 투자자한테는 필요한 것 같아요. 네. 이거 쇼핑으로 생각하면 네네. 아, 기술 나오시나요? 본 가격에 샀는데 네네. 갑자기 네. 세일을 하는 거예요. 그럼 그러면은 그때 하나 더 사는 거예요, 딴 색깔을. 그러면은 내가 두 개를 샀지만 이거 하나 가격이 낮아지거든요. 단가를 낮추시. 쇼핑에서도. 그런 거를 투자에도 그렇게 적용을 할 수 있는 거네요. 그쵸. 네, 그래서 네. 저는 무조건적으로 적립식보다는 약간 적립식으로 가져가되 단가를 그렇게 쌀 때 단가를 낮출 수 있는 현금을 같이 가져가는 게 꼭 필요한 것 같아요. 네, 미국 주식에 대한 생각 오늘 작가님께 특별히 질문을 드리려고 하는데 네. 아까 잠깐 말씀해 주셨지만 진짜 엔비디아 네. 더 안 갈 것 같이 하락했지만 다시 또 조정입니다 라고 하자마자 바로 6% 오르고 네. 그러면서 추세를 잘 유지하면서 5일선 횡보를 하고 있고 네네. 엔비디아 밸류에이션 그리 높지 않다 네. 이런 얘기들 많이 하는 게 뭐 예상 실적 대비해서 PER이 30배 수준 정도다 뭐 이런 분석들이 계속 나오고 전문적인 있고요. 분석이다. 안 비싸다 그래서 엔비디아 비싼 것 같지만 비싸지 않다 이런 얘기들 요즘 많이 나오고 있고요. 네네. 그리고 미국장 같은 경우도 사상 최고치가 진짜 계속 가잖아요. 맞아요. 근데 이게 언제까지 가겠냐 싶지만 또 갈 거는 같고 그쵸? AI 혁명 네. 또 뭐가 있을까요? 미국이니까? 그렇잖아요. 그리고 테슬라는 이제 바닥인가 했는데 어쨌든 바닥 좀 찍고 돌아서주고 네, 있는 모습을 네, 보여주고 있는데 약간 돌아가면서 오르는 것 같아요. 네, 매그니피센트 세븐에서도 시총 1위 자리가 지금 계속 바뀌거든요. 네, 네, 네. 그렇잖아요. 엔비디아, 마이크로소프트, 네, 애플. 네네. 이 셋 중에 최근에는 아마존도 올라왔고. 아마존도 네네. 시총 2조 달러 넘어서고 네네. 의외로 앞으로 5년 후 10년으로 봤을 때는 알파벳이 시총 1등이 될 수도 있다. 그럴 수도 있어요. 저도 이런- 좀 관심 가더라고요. 이런 얘기 하시는 네네. 분도 계셔서 네네. 요즘 미국 주식에 뭐 대한 하나 생각. 놓칠 수가 없어, 내가. 그래서 저도 매그니피센트 세븐 ETF도 사고 있어요. 그러니까, 네. 그 벌써 시작. 만 원 정도 하거든요. 그래? 아니, 근데 진짜 네. 약간 한 2만 원인가? 네. 기업들이 네.
많이 있는 시장이잖아요. 그러니까 미국이라는 국가는 전 잘 그냥 원래 어쨌든 경제 대국이고 전 세계의 경제를 쥐락펴락하는 나라니까. 근데 이 국가를 뭐 어떻게 평가해서 제가 감히 평가할 수도 없고 앞으로 어떻게 될 거 알 수 없죠. 근데 그리고 또 대선을 앞두고 있으니까 대통령이 누가 되느냐에 따라서 맞아요. 여러 가지 정책이나 이런 게 또 달라질 수 있는 상황이니까 1차 대선 토론회 보셨나요? 안 봤는데 안 봐도 알겠더라고요. 네. 민주당 주장 바뀔 수도 있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고. 제발 바뀌어야 될 것 같아요. 뭔가 정말 마음이 있다면, 민주당이 마음이 있다면 바뀌는 게 맞을 것 같아요. 반전이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어쨌든 저는 그냥 이제 재미있게 관람객으로 보고 있고요. 누가 되든지 간에 거기에 맞는 준비를 하는 게 중요하지, 뭐 이 사람이 돼야 된다, 안 돼야 된다, 뭐 사실 우리나라 대통령 아니니까 제가 그런 거에 대해서 뭐 언급을 할 수는 없고, 이 사람이 됐을 때는 이런 준비, 저 사람이 됐을 때는 이런 준비가 필요할 거잖아요. 아직은 잘 모르겠지만 그런 준비를 하는 게 우리가 할 일인 것 같고, 네. 그래서 국가적으로는 뭐 여러 가지 이런 갈림길이 좀 있는 것 같은데, 그냥 시장, 주식 시장만 보면 정말 좋은 회사가 너무 많이 있고, 시장 자체가 너무 크잖아요. 그 세 개 회사만 합쳐도 뭐 아까 보니까 일본이랑 뭐 프랑스랑 영국을 다 합친 것보다 시가총액이 크대요. 그러니까 이런 큰 시장 안에 네. 이렇게 우리가 같이 들어가서 쉽게 투자를 할 수 있는 세상이 됐다는 게 저는 너무 좋더라고요. 전에는 사실 이런 정보가 좀 우리한테 많이 오지 않았고 투자를 하는 방법도 좀 어려웠고 이랬는데, 굉장히 많은 분들이 이제는 마음만 먹으면 내가 미국의 그런 글로벌 회사의 주주가 될 수 있는 거잖아요. 저는 그게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우리나라 회사들도 좀 빨리 치고 올라왔으면 좋겠어요. 진짜로. 미국 기업들과 어깨를 견줄 수 있게끔 네네. 할 수 있을까요? 사실 개개인이 되게 능력이 좋다라고들 하잖아요. 한국 사람들이. 조금 이런 더 좀 밀어주고 끌어주고 하면 나올 수 있지 않을까요? 네. 이제 모르겠어요, 아직 잘을. 근데 한국은 시장이 너무 작아가지고 네. 그 점이 제일 안타까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시장 자체가 작다 보니까 시장 참여자 숫자도 작잖아요. 그쵸. 그래서 외국인들에 의해서 좌지우지도 많이 되고, 또 이제 저는 그런 단어 별로 좋아하지 않는데 세력이란 말 많이 하시잖아요. 진짜 확실히 그렇게 조그만한 회사는 약간 맘먹고 막 이렇게 돈을 투입하면 주가를 움직일 수 있으니까. 네. 그래서 저는 한국 시장은 좀 많이 여러모로 불안하고 개미들이 뭔가 돈을 벌기에는 조금 어려운 시장이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반면에 이제 미국 시장은 너무 크고 좋은 회사도 엄청 많고 시장 참여자도 굉장히 많으니까 이거를 누가 맘먹고 이 시장을 막 흔들려고 해도 그게 좀 잘 안 되잖아요. 굉장히 합리적으로 이성적으로 움직이는 시장이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래도 이제 거품은 있을 수 있으니까 그런 것들만 우리가 잘 좀 판단할 수 있으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렇군요. 미국 주식 투자하실 때 지금도 이제 사고 계시는데 네. 뭐 세금 말고 딴 거 신경 쓰시는 건 있으세요? 저는- 환율 상관없다 지난번에 네, 그렇게 얘기하셨잖아요. 환율은 그냥 별로- 바로 시작하시면 네, 된다. 네. 네, 언제든지. 환율 지금도 뭐 당장에 떨어질 것 같진 않잖아요. 맞아요. 저 이번에 휴가 갔다 왔는데 환율 때문에 물가가 너무 비싸게 느껴졌어요. 맞아요. 네. 그리고 이게 어쨌든 달러도 그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가격이 결정되는 거잖아요. 환율이라는 게. 근데 지금 뭐 전 국민이 달러로 환전을 해서 미국 주식에 거의 투자하다시피 하고 있고, 네. 연기금도 점점 이제 네. 국내 주식보다 해외 주식을 늘려가고 있잖아요, 비중을. 그래서 이 주식에 투자하는 것만 보더라도 환율이 그렇게 팍팍 떨어지기는 어려운 것 같으니까 그 부분은 너무 저는 신경 안 쓰셔도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그냥 이 흐름에 편승하는 게 중요하다. 네. 편승해야 된다. 네네. 근데 네. 지금은 약간 이제 강세장이니까 저는 그 코로나19 하락장에서 돈을 벌었던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이 강세장을 놓치기는 아까우나 강세장에서 욕심은 내지 말자는 중이에요. 그러니까 크게 돈을 버는 거는 그렇게 급락하는 하락장에서 돈을 버는 거고, 강세장은 그때만큼 욕심내면 안 된다. 내가 2배, 3배 이익을 내야지 라고 욕심을 내면 오히려 큰 코 다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강세장이니까 조금 조심하면서 현금 비중을 잘 만들어 놓고 내가 생각한 거 안에서만 투자를 하고 내가 생각한 거 안에서 수익 실현을 좀 하는, 이렇게 가져가야 될 것 같아요.
미국 주식에 대해서 단기 투자는 안 하시죠? 뭐 트레이딩을 하신다든지 오, 네. 매일 매매를 하신다든지. 그거는 저는 능력이 안 돼가지고 엄청 신경 쓰일 것 같아요. 못할 것 같은데요. 네. 그리고 사실 바쁘잖아요. 앵커님도 바쁘시고 저도 이제 강의도 하러 다니고 저희 카페 친구들한테도 이런 뭐 수시로 클래스도 열고 뭐 아침 저녁으로 줌도 하고 막 이래가지고 그렇게 트레이딩을 할 정도의 시간적 여유가 없고 그리고 제가 그런 거 하지 말라고 얘기하면서 제가 하면은 안 됐거든요. 네. 안 되니까요. 하려는 생각도 안 하셨잖아요. 능력이 안 돼요. 귀찮잖아요. 귀찮기도 하고 그 뭔가 약간 능력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지식도 좀 많아야 될 것 같고 네. 그 차트 분석이라던가 정확한 타이밍을 잡을 수 있어야 될 것 같은데 그거 좀 어려울 것 같고 전 차트 보고 투자하는 사람 아니잖아요. 아시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할 자신이 일단 없는 거죠. 저는 사람들이 단기, 중기, 장기를 어떻게 판단하는지 기준이 뭔지 잘 모르겠는데 네. 미국 주식 같은 경우 그래도 한 2, 3년 정도는 보고 투자하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좋은 회사들 같은 경우는 뭐 50%, 100% 수익 나는 경우도 많잖아요. 엔비디아도 1년 사이에 이미 뭐 거의 뭐 140 몇 프로가 났다고 기사 보니까 이게 쉽거든요. 걔네는. 그래서 샀다 팔았다 하실 게 아니라 조금 사서 한 100% 정도를 보고 한 2, 3년 정도 가져가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생각보다 100%가 빨리 났다. 그럼 한 번쯤은 일부라도 수익 실현을 하시고 다시 사고 이렇게 하시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아요. 아, 그러면 기준을 한 100%로 잡으세요? 저는 이제 그렇게 잡고 있는데 네. 안 파니까 100% 막 더 넘게 가더라고요. 지금 엔비디아도 600%를 갔다가 지금 약간 500 몇십 프로로 다시 내려오긴 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안 팔고 들고 있으니까 계속적으로 오르긴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아까 뭐 환율 얘기도 해주셨지만 서학개미가 미국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금액이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고요. 네네. 최다 보유 종목은 엔비디아라고 합니다. 네, 이렇게 엔비디아를 사든 테슬라를 사든 애플을 사든 아마존을 사든 알파벳을 사든 아니면 이게 묶여있는 ETF를 사거나 지수를 네네. 사든 이렇게 투자를 시작하는 게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해주셨는데 잠깐 한국 주식에 대한 생각도 얘기를 해주셨거든요. 네네. 근데 한국 같은 경우는 이렇게 개인 투자자들이 해외로 자본 이민을 막 떠나고 있는데 외국인 투자자들이 또 올 상반기 우리 주식을 역대 최대로 샀습니다. 네. 23조 원 넘게 네네. 사서 그 전에 상반기 최대 금액 매수가 얼마인지 봤더니 절반 수준이었어요. 그러니까 아주 월등하게 많이 지금 샀어요. 네네. 외국인들이. 한국 주식에 대해서는 요즘 어떤 생각 갖고 계신가요? 잘 안 보고 있어요. 왜 그런 거죠? 근데 되게 한국 시장이 우리 같은 사람이 투자하기에 되게 어려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조금 이 추세라는 게 오르는 것 같아서 들어가면 빠지고 다 빠진 것 같아서 들어가면 더 빠지고 뭐 이러니까 약간 좀 힘들고 그리고 이 한국 시장은 테마라던가 어떤 이슈에 의해서 움직이는 경우가 너무 많은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회사가 정말 좋은 회사고 돈을 잘 벌고 뭔가 앞으로 비전이 좋고 이러면 좀 합리적으로 오를만 한데 그렇지 않은 경우도 너무 많은 거죠. 그래서 이 개미들이 투자하기엔 너무 어려운데 근데 한국 시장에서 돈을 잘 버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쵸. 그리고 한국 시장이랑 잘 맞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한국 시장이야말로 오히려 트레이딩이나 약간 단타가 되게 유효하게 잘 먹히는 시장인 것 같아요. 오히려 저처럼 이렇게 좀 2, 3년을 들고 가겠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2, 3년 동안 안 올라. 예를 들면 뭐 그게 편견일 수도 있습니다, 작가님. 아 그래요? 근데 LG화학이나 이런 거 네. 봐도 그렇잖아요. LG화학이요? 네. 3년간 볼까요? 아유, 가장 그래도 좀 관심 있게 보시는 게 LG화학이시군요. 아니 예시를 들면 그런 거고 또 뭐가 있을까? 뭐 그 화장품 주들도 화장품주는 지금 10년 만에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네. 10년이면 장기 아니에요? 근데 그러면은 이제 10년 기다리다가 뭐 몇 달 전에 못 기다리겠어 네. 나왔어. 네. 그럼 어떻게 그 사람은? 그분은 이제 좀 멘탈이 많이 흔들리시는 그러니까 거죠? 이게 추세적으로 우상향을 하지 않고 계속 10년 동안 횡보하다 갑자기 오르는 거예요. 아, LG화학 진짜 안타깝다. 2021년 고점이고요. 지금까지 해서 4년 연속 하락이에요. 그러니까요. 내년에는 오르겠죠.
그러니까 이게 추세적으로 네. 시장 자체가 상승을 하는 시장이 미국 시장이기 때문에 내가 지금 뭐 사자마자 내일 오른다 그러진 않더라도 1년 뒤, 2년 뒤에는 큰 이슈가 없으면 올라 있어요. 그렇잖아요. 근데 우리나라 시장은 이게 추세적으로 박스권 안에 늘 갇혀 있어요. 그러다가 어떤 이슈가 터지면 갑자기 오르거든요. 그 이슈가 지금 밸류업 프로그램이나 금투세 폐지가 될 수도 저는 있잖아요. 잘 모르겠어요. 저는 사실 잘 믿음이 안 가가지고요. 뭔가요? 밸류업이 될지를 모르겠어요. 아, 될지를. 맞습니다. 요거는 또 우리 K 배당주에 투자하시는 네. 쭈암님께 한번 아, 여쭤봐야 될 네네. 텐데. 그리고 또 네. 그런 것도 있잖아요. 이제 이 우리나라의 뭐 기업들의 지배 구조 이런 얘기도 많이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상속을 할 때쯤 되면 또 주가가 지지부진하고. 그래서 그거를 손질하겠다고 지금 그러니까 나섰거든요. 이런 것들이 근데 그 세제 재밌네요, 개편 방향이 9월에 나와요. 9월. 9월. 보고 들어갈게. 알겠습니다. 아, 그렇군요. 근데 그래서 외국인은 왜 살까요? 외국인들은 우리보다 자본력이 있잖아요. 역대 최대로 샀단 말이죠. 그러니까 상반기에. 자본력이 있으니까 네. 뭔가 이렇게 저희보다 대응을 더 잘 할 수 있고, 그러니까 저희 같은 개미들은 자본력이 작잖아요. 그래서 굳이 이런 한국 시장, 이런 작은 시장, 이렇게 움직임이 좀 지지부진한 시장에서 굳이 내가 발을 담가야 되느냐, 굳이 이 땅에서 농사를 지어야 되느냐고, 그들은 자본력이 충분히 있기 때문에 시장을 움직일 수 있는 힘도 있거든요. 그러면서 수익을 만들 수 있죠. 그러니까 그들은 여기에서 농사를 잘 지을 수 있는 거예요. 농사꾼이라고 저는 생각하는 거죠. 네. 근데 우리는 농사지을 기술이 아직 없으면 그냥 아무거나 심어도 열리는 땅에 가서 농사를 짓는 게 좋지 않냐 이거예요. 근데 그런 땅에 가자 이거죠. 땅도 크고 네. 기름지니까 거기서 네. 농사 짓고, 여기는 농사꾼들이 농사 짓고, 만약에 여기가 이제 밸류업이나 이런 걸 통해서 뭔가 좀 땅이 개척이 되고 뭔가 좀 농사가 잘 되는 땅으로 바뀌었다. 그럼 그때 네. 하면 되잖아요. 아, 금융주에 대해서는 외국인이 진짜 그 시총 상위의 금융주 있잖아요. 네네. 지분이 얼마인지 아세요? 얼마예요? 50 몇 프로 해요? 원래 그 정도였거든요. 네네. 원래. 근데 최근에 보고 깜짝 놀란 게 거의 80%예요. 그 외국 회사인데요? 그러니까요. 70% 중후반 막 이래요. 그러니까 이게 모양만 한국인 회사지, 한국 회사지. 네. 속을 들여다보면 외국계 회사예요. 그 안타깝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도 그런 게 되게 네. 안타깝거든요. 예. 그러니까 한국 시장이 좀 한국 사람들한테 사랑받는 시장이 됐으면 좋겠어요, 진짜로. 그래서 왜 외국인들이 그런 정말 주식을 장기적으로 가지고 가서 뭔가 자식들한테 물려주기도 하고 막 이렇잖아요. 네. 왜 저희도 그랬으면 좋겠는 거예요. 외국에선 그래요? 그런 사례들이 있잖아요. 왜 이제 정말 청소부가 이래가지고 뭐 이렇게 한두 주 모아가지고 그래서 이제 사망을 했는데 알고 보니까 자산이 엄청 많아. 그런 분들, 그런 사례가 나오잖아요. 네. 우리도 그랬으면 좋겠는 거예요. 정말 착실하게 일을 해서 내가 돈을 많이 벌건 적게 벌건 간에 이 주식을, 사실 부동산을 레버리지 끼고 뭔가 이렇게 하지 않으면 힘들잖아요. 그쵸. 요즘 근데 엄두도 잘 안 나게 되잖아요. 그쵸? 점점. 레버리지를 네. 끼기도 힘들잖아요. 근데 주식은 그런 ETF 이런 걸 살 수 있잖아요. 내가 열심히 일을 해서 거기에서 조금씩 절약하고 아끼고 이러면 살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거를 차근차근 내가 정말 회사를 다니는 동안에 뭐 10년, 20년, 길게는 한 30년까지 착실하게 모았어. 그럼 그게 하나의 내 재산의 축이 될 수 있어야. 네. 그게 뭔가 사람들이 보람도 있고 이거를 모아나가는 재미도 있고 이거를 지속할 수가 있는데, 한국 주식이 그게 힘들단 말이죠. 물론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근데 이제 우리 같이 평범한 사람들은 자금력이 작으니까 그거를 계속 유지하기가 힘들다는 거죠. 여기서 돈을 좀 벌어줘야 그 돈을 가지고 뭔가 집도 사고 그 돈을 가지고 내가 하고 싶었던 것들을 할 수가 있는데 계속 지지부진하니까 결국은 애증의 뭐뭐 하면서 국장은 이래서 안 돼, 뭐 이러면서. 네, 그러면서 원금만 되면 내가 다 팔아버리겠어 뭐 이러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런 게 좀 안타깝다는 거죠. 그래서 한국 주식이 우리나라 사람들한테 저도 사랑을 많이 받고 자산 형성의 하나의 축이 될 수 있는 날이 빨리 왔으면 좋겠거든요. 네. 아직까지는 좀 아닌 것 같아요. 우리 생애 가능하겠죠? 되지 않을까요? 가능하겠죠. 네. 저는 그래서 네. 아이들은 좀 사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삼성전자, 현대차 이런 거를 네네네. 조금씩은 담아주고 있어요. 그래서 얘는 되겠지. 희망을 뿌려주고 계시는군요. 네. 작가님, 올해도 해외여행 안 가실 생각이세요? 올해는 갈 거예요. 가실 왜 가냐면요. 거예요? 네. 저희 엄마가 이번에 칠순이셨어요.
그 4월 달쯤에 이제 칠순이셨는데 그때 바빠가지고 사실 뭘 못 해드렸어요. 근데 엄마가 베트남을 한번 가고 싶다라고 하셔가지고 저랑 엄마랑 둘이 한 번도 여행을 간 적이 없어서 한번 둘이 단둘이 여행을 가볼까 네. 이렇게 생각은 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11월 달쯤 돼야 될 것 같아서 시간만 되면 네 한번 가려고 하는데 네. 해외여행도 안 가시고 주식 투자하셔가지고 근데 성공하셨습니다. 여행을 저는 여행이 일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게 되게 기쁘고 즐거워야 되는데 네. 여행을 간다 그러면 제가 스케줄 다 짜야 되고 그리고 뭐 동선 다 확인해서 네. 뭐 짐도 제가 다 싸야 되고 뭐 이런 게 다 저한테 일이잖아요. 아, 제이기 때문에 내가 해야 되는 그런 그쵸 그쵸. 그 의무를 생각했을 때 여행은 여행이 아니라 업무 같은. 그쵸 그쵸. 또 하나의 일이고 네. 갔다 오면 또 치워야 되고 막 이런 게 이제 약간 벌써부터 지치는. 그래서 이제 여행을 그리고 일단 4인 가족은 비행기 타기만 해도 비싸잖아요. 그쵸. 그래서 그 돈이면 그냥 강원도 가자. 그래서 올해 여름 휴가도 강원도로. 남는 돈은 주식 사자. 네네. 네네. 네, 그때는 그렇게 열심히 모았죠. 네. 지금은 이제 갈 수는 있는데 뭐 다른 여러 가지 일들을 하다 보니까 바빠서 더 못 가게 되는 것 같아요. 네. 다녀오셨더라고요. 저는 이제 또 잽싸게 네네. 제가 갔다 오면서 안 그래도 작가님 생각했어요. 아. 제가 작가님 책을 읽은 지 얼마 안 됐었기 때문에 아, 작가님은 진짜 여행도 안 가시고 진짜 투자하셨는데 막 이러면서 내가 갔다 와도 되나? 아 되죠 되죠. 되게 예쁘게 래시가드 입으시고 사진 찍은 거 저 봤습니다. 저희 4인 가족 처음으로 다 같이 음. 비행기를 탄 거여서 애들이 너무 좋아했고 저희 둘째는 진짜 처음 비행기 탄 거였는데 9살이거든요. 근데 비행기 타고 되게 막 즐겼어요. 정말 그 기내식도 즐기고 막 비행기 뜰 때 막 와 너무 신기하다 막 이러면서 다 모든 걸 즐겼는데 가장 좀 기억에 남는 건 귀가 너무 아프다고 맞아, 자꾸 오는 맞아요. 거예요. 네네네. 귀가 많이 아팠어요. 오르고 내리고 할 때. 맞아요. 네. 근데 그 기압 차가 좀 조절이 안 되면 비행기에서 뭐 피가 나거나 이런 경우도 있더라고요. 오, 그 아기는 괜찮았죠? 괜찮죠. 네네네. 괜찮았는데. 아니, 얼마 전에 그런 뭐 관련한 뭐 뉴스를 제가 본 적이 있어요. 근데 아닌가요? 저는 비행기 탈 때 좀 살짝 무섭더라고요. 그 약간 사고 나고 네. 막 이럴까봐. 네네네. 죽으면 안 되잖아요. 그걸 좀 내려놔야 됩니다. 그래서- 아무 일이 없겠지. 그래서 더 못 간 것도 있어요. 잠을 못 자 비행기에서. 내려놔야 네네. 그 또 새로운 세상을 즐길 수 있는데. 제가 올해는 꼭 다녀와서 네 다시 한번 여기 초대해 주시면 네. 인증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아, 그 제린스 라이프에서 네네. 루틴을 잘 잡아주신다고. 아 제가 이제 또 소문이 났더라고요. 소문이요? 네. 안 났을 텐데 저희 사람 별로 없어가지고 카페인데 네. 아주 규모 작아요. 한 2,000명 이제 좀 넘겼는데 크네요. 근데 활동성은 되게 좋아요. 하루에 새 글이 500개 넘게 막 올라오거든요. 그래서 저희 카페에서 이제 한 달짜리 클래스가 있어요. 그 루틴을 잡아주는. 그래서 정말 물건 정리부터 시작해서 하루 습관도 좀 잡아주고 돈 관리 기본을 좀 이렇게 딱 잡아주는 그런 클래스가 있어서 그런 거 하고 있고 또 아침 저녁으로 하는 그런 챌린지도 있어요. 그래서 아침에 새벽에 5시 반에 일어나서 네. 세수를 안 하고 만나요. 네네네. 세수하면 반칙이에요. 저도 세수 안 네. 하고 5시 반에 딱 이렇게 줌으로 모여가지고 그거는 이제 하루를 바꾸는 시간이라고 제가 그 세바시를 약간 패러디해서 지었는데요. 하바시? 네네, 하바시. 어. 15분 동안 네. 글을 쓰는 거예요. 새벽부터. 네. 글을 쓰는데 오늘 하루에 내가 할 일들을 떠올리면서 그 일을 잘 해냈다라고 가정하고 감사일기를 미리 쓰는 거예요. 그런 걸 하고 있거든요. 네. 근데 이게 이제 하루를 좀 일찍 시작하니까 하루가 여유 있어지는 것도 당연히 좋은 점이고 미리 감사를 해놨기 때문에 그 일을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쵸. 이게 다짐이 되면 네네네. 결국에 또 현실이 되거든요. 그래요. 좋은 마음으로 네. 그 일을 되게 기분 좋게 잘 해내려고 노력하게 된대요. 네. 그래서 사람들이 되게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동시에 이제 난 몇 년 후에 1억 꼭 다 모아서 투자를 뭐 한다. 뭐 이런 것도 계속 다짐하면서. 그쵸, 그쵸.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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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 것들도 하고 있고, 그래서 여러 가지 활동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돈 관리하는 거는 저희가 아까 제가 농사를 막 얘기했잖아요. 네. 저희 친구들이 이름을 모종이라고 지어준 거예요. 네. 모종 심기.
그래서 모아라 종잣돈의 약자예요. 그래서 모종인데 네. 그거는 이제 한 달 동안 아침에 매일매일 예산을 정해요. 그리고 자기 전에 정산을 해요. 내가 오늘 돈을 어디에다 쓸 거야 라고 계획을 하고 자기 전에 근데 계획대로 못했네? 뭐 혹은 계획대로 잘했네? 계획대로 하면서도 돈이 남았네? 이런 것들을 관리를 하는 거예요. 네. 그런 거를 모여가지고 또 챌린지처럼 하고 있는데 지난달에 저희가 이제 서바이벌이거든요. 일주일에 2번 이상 인증을 빼먹으면 탈락돼요. 가차 없네요. 네네. 그래서 지난달에 저희가 한 60몇 명이서 이제 모여가지고 이걸 했는데, 이제 탈락되실 분들 다 탈락되고 남은 분이 한 40몇 분이 계셨어요. 생각보다 많이 살아남으셨는데, 그분들이 아낀 돈, 제가 모종하기 전보다 모종하면서 얼마를 아꼈어요? 라고 이제 다 비교를 해서 카페에 올려주셨거든요. 그 아낀 돈의 합계가 무려 거의 2천만 원 가까이 돼요. 2천만 원이요? 네네. 그 40명이 아낀 돈이 2천만 원 가까이 돼요. 와. 그러니까 생각보다 많은 돈을 아꼈고, 네. 특히 그 멤버 중에 2분은 거의 월급만큼 아꼈어요. 얼마 기간 동안요? 한 달 동안. 와. 생활비 줄어든 게 한 사람 네. 월급 한 300만 원 돈 아끼신 거예요. 월급을 조금 더 받으시는 거네요. 그러죠. 그보다는. 한 사람 월급을 야, 받았어. 근데 그래도 그 지출을 최소화하면은 솔로시면은 충분히 가능하실 것 같아요. 그쵸. 그리고 이게 솔로들은 이제 자기 의지로만 하면 되니까. 네. 근데 가족이 있는 분들도 가족들이 좀 이제 협조적이지 않다 그러면 자기가 하는 지출 안에서만 하시라고 안내를 드리고 있고 굳이 가족들하고 이제 충돌할 필요는 없으니까. 근데 가족들 중에서도 이런 것도 좋아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네. 좋아 우리 같이 해보자 뭐 이런 분들이 계세요. 그렇게 하면 이제 한 달에 100만 원, 200만 원쯤은 되게 쉽게 아끼시더라고요. 와, 대단하다. 휴대폰 요금도 싹 바꾸시고 네. 외식도 이제 한 달이니까 한 달 동안은 좀 참아보자 이렇게 해서 좀 참으시고 뭐 어디 이렇게 좀 쉽게 지출했던 돈들을 그래도 좀 이제 신경 써서 줄이시고 이걸 꼭 우리가 사야 될까 한 번 더 생각하게 되고 이러니까 많이들 아끼시더라고요. 와. 그래서 저희가 그거를 네. 모아라 종잣돈을 해서 마지막에는 ETF를 한 주라도 사보는 이런 미션도 내드려서 네. 종잣돈을 이제 아껴서 만들어서 투자까지 연결을 시키는 이런 클래스도 있죠. 그렇게 해서 그런 과정들을 거치면서 결국에 또 그런 자산 로드맵까지 네네. 예, 설정해서 다 그 안에 기입하는 게 책을 본다고 해서 마음 먹는다고 해서 그게 빨리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혼자서는 마음을 먹어도 또 잘 안 되고 잘 안 되고 이게 맞나? 네. 막 헷갈리고 이러니까 같이 할 때 하면 참 그게 네, 빨리 네, 금방 네. 되니까. 그리고 이제 이렇게 내가 모종을 통해서 이만큼 줄였네 생활비가. 그러면 내가 원래는 뭐 예를 들어 300만 원 쓰던 사람이었는데 200만 원으로 생활이 되네? 그럼 이제 100만 원씩을 더 모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만큼을 반영을 하는 거예요. 자산 로드맵에. 그러면 1억이 훨씬 당겨지고 10억도 훨씬 더 당겨지고 그런 걸 눈으로 딱 보니까 그쵸. 굉장히 좋아들 하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내 의지대로 뭔가 자산 만들기라든지 종잣돈을 모으는 게 잘 안 되시는 분들은 제린스 라이프를 네, 다 찾아가 주시면 될 것 돼요. 같은데 네. 남자분들 받아주시나요? 네, 열어놨어요. 열어두셨어요. 근데 아마 와서 네. 활동하시기는 좀 그럴 수 있어. 언니들이 하도 드세가지고. 그냥 조용히 활동하시면 가입은 하실 괜찮습니다. 수 있고. 네, 저희- 여초 네. 카페에서 어떤 여성분들을 좀 많이 보고 싶다 하시는 네네. 분들. 아니, 남자분들이. 여자들은 이제 돈을 어떻게 모으나 이러면서 네, 그 네. 컴플레인을 많이 하셔가지고. 네. 그래, 내가 누구나 다 할 수 있다라고 책도 썼는데. 근데 그런 여자분들을 원하시는 남자분들이 있어요. 내 여자 친구나 내 미래 배우자가 정말 그런 돈에 대한 관념이 있는 사람이었으면 좋겠다. 그게 네네. 1순위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남자분들이 은근히 많이 계시잖아요. 그쵸, 있죠. 네. 그리고 남자분들 중에서도 이런 거 재밌어 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쵸. 재미 붙이면 정말 재밌다고 돈 모으는 게. 저한테 카페 네. 회원인데 그 카톡이 어느 날 온 거예요. 그래서 뭐 작가님 덕분에 짠테크에 대한 관점을 바꿨어요. 그러면서 네. 이제 중고나라에 물건을 판매하셨다는 거예요. 원래 같았으면 버렸을 텐데 그걸 판매하셔가지고 수익을 올리고 있다. 뭐 이러면서 자랑하시더라고요. 자랑할 데가 없어서 작가님에게 해봅니다. 이렇게. 저도 제 돈을 어떻게 관리할까 하면서 했던 행동들이 다 지금 말씀하신 오. 그런 거 안에 다 있어요. 네네. 근데 로드맵이 지금 아직 관건인데 네네. 제가 꼭 다음에 작가님 뵐 때는 그거를 해서 조금 뭐 리뷰 차원에서 뭐 여쭤보고 싶은 거 있으면 여쭤보고 좋죠, 좋죠. 만약에 그 다음까지 안 되면 저도 제린스 라이프에 들어가가지고
해야 될 것 같아요. 아, 저희 지금 다 네. 무료거든요. 네. 모든 클래스가 2024년도에는 제가 돈을 하나도 안 받겠다. 음. 책을 출판한 기념으로 네. 카페를 만든 거라서 어. 책 읽고 오신 분들이니까 대부분은 그래서 다 무료로 해드리겠다라고 해서 다 열려 있으니까 한 번쯤 도전 해보시는 거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쵸. 재미가 있으면 계속 하시는 거고 재미가 없다 그러면 또 이제 다른 쪽으로 투자해서 돈을 불리는 쪽으로 더 이제 집중하셔도 되고 네. 이게 사람마다 재미를 느끼는 포인트가 다른 것 같아요. 맞아요. 근데 재미를 느껴야 더 몰입할 수 있으니까 네네네. 그게 중요한 것 같고 뭔가 계기가 필요하다 하시는 분들은 제가 댓글에 꼭 남겨놓을 테니까 네네네. 찾아가 보시면 괜찮을 맞아요. 것 같습니다. 다음 질문은 우리 아이 자산 1억 만들기 뭐부터 시작해야 될까요? 라는 질문을 계좌를 먼저 드릴게요. 만들어야죠. 그거 되게 당연한데 저도 있거든요. 네네. 있는데 저희 애들이 1억 넘어갔어요. 그러니까요. 네. 600% 수익 나가지고 저희 애들은 진짜 아이 하나당 이제 그 최고 네. 엔비디아가 최고점일 때는 네. 1억 3천을 찍었었어요. 그러니까 원금의 60배가 난 건가요? 그런 것 같아요. 네네네. 네네네. 그래서 엔비디아 같은 경우는 진짜 무섭게 수익률이 이제 오르고 또 떨어질 때도 무섭게 떨어지고. 아니 별로 안 떨어졌어요. 아, 그런가? 네. 그래서 이제 정말 이게 돈이 굴러가는 속도가 좀 무섭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이 계좌, 일단 계좌를 먼저 만드셔야 되고, 역시나 장기적으로 투자하기에는 그래도 수익률 자체가 미국이 더 좋잖아요. 제가 얼마 전에 신문 봤더니 2014년 2월 6일부터 네. 정확히 날짜도 기억해요. 2014년 2월 6일부터 2024년 2월 6일까지 10년 동안 각국의 주요 지수를 비교했더라고요. 근데 미국은 S&P 500이 180% 가까이 올랐어요. 근데 한국은 35% 올랐거든요. 이게 너무 명확하잖아, 데이터가. 그러니까 모르죠. 이제 앞으로는 모르는데 일단은 지금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계좌 만드시고 달러를 환전하셔서 소액으로라도 지수를 먼저 사주시면 좋을 것 같고 주식 경험이 없으시니까 사주시면 좋을 것 같고 또 지수 투자를 쭉 해주시면서 관심 가는 기업들 있으면 걔도 조금씩 담아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도 엔비디아를 200만 원 담았거든요. 근데 걔가 지금 대만으로 수익이 1억이 났어요. 엔비디아만으로.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소액이 시간이 지나면 이렇게 거액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고 꼭 시작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욕심내지 마시고 진짜 작은 돈으로만 하셔야 돼요. 왜냐면 이게 큰 돈을 넣으면 팔고 싶거든요. 사람 마음이. 제가 이제 강의할 때 이런 얘기 하는데 제가 아이들을 만약에 그때 200만 원이 아니라 2천만 원을 사줬으면 네. 저는 100%나 200% 수익 났을 때 팔았을 거다. 그때는 2016년도에는 내 부자의 그릇이 200만 원짜리였다. 그래서 나는 200만 원을 투자를 했던 거고 그래서 지금까지 가지고 올 수 있었다라는 말씀을 드려요. 근데 지금 같으면 2천만 원 투자해도 놔둘 수 있겠죠. 지금 그릇이 좀 커졌으니까. 근데 그때는 제 그릇이 정말 요만했기 때문에 200만 원만 넣어줬던 거고 그래서 얘가 지금까지 불어날 수 있게 기다릴 수 있었던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아이들 계좌는 시간이 무조건 힘이에요. 시간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정말 그리고 이런 우리 M7 아까 돌아가면서 오르는 것 같아요 이런 얘기 했는데 좀 꺾이더라도 나중에 시간 지나면 다시 회복을 해요. 좋은 회사는. 그러니까 여러분이 기다릴 수 있는 만큼의 돈으로 충분한 시간을 주시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네. 그러면 또 우리가 선택 장애가 있기 때문에 매그니피센트 7 가운데서 우리 자녀 계좌 1억 원 만들기를 위해서 딱 한 종목을 지금 산다면 네. 너무 어렵다. 어렵게 질문 갑니다. 뭘 골라야 될까요? 이거 말하면 악플 막 달리는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왜요? 아. 괜찮아요. 지금 이미 악플이 아, 엄청납니다. 저는 여러분, 여전히 네. 테슬라 좋아하고 있고요. 지금 만약에 진짜 한 2016년으로 되돌아가서 네네. 지금이 그 시기다, 그때 네네. 나다라고 생각했을 때 그게 1억이 될지 몰랐겠지만 네네. 네, 뭔가 우리 아이를 위해서 주식을 내가 M7 가운데서 하나 산다라고 생각했을 때 뭘 고르실까요? 지금 기준으로 엔비디아 살 것 같아요. 엔비디아요? 네네. 똑같이. 아까 테슬라 잠깐 말씀하셨죠. 지금 산다면 테슬라도 굉장히 좋은 회사니까. 근데 네. 그때는 몰랐고 그리고 사실 엔비디아는 어디에나 다 필요한 회사잖아요. 그래서 엔비디아는 기본하고 그 다음에 이제 테슬라 했을 것 같아요. 그때로 돌아간다면. 네네. 여러분, 네. 지금 가장 마음이 가는 회사는 테슬라. 그러면 뭐 반반 나눠도 괜찮을 것 같아요.
반반 나눠도 똑같이 근데 진짜 아니면은 이게 기분- 선택 장애가 있으니까 네. 아까 그 M7 담는 ETF 사셔도 되잖아요. 그거 한국에 상장돼 있어요. 아. 그거 괜찮아요? 찾아보면은 근데 외국에도 있지 않을까요? 있긴 있겠죠?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 네. 제가 한번 보여드릴까요, 뭔지? 네네. 저도 사게. 한국투자 신탁운용에 있는 건데, 음. 저도 아이 어플에다가 네네. 이거 한 거에서 이거 에이스 아. 미국 비테크 탑7 플러스라는 게 네네네. 있어요. 지금 보세요. 15,000원, 16,000원 이래요. 좋은데요, 좋은데요? 네. 네네. 저 좋은 것 같아요. 이거 괜찮죠? 환 해지 안 하는 거죠? 안 할걸요? 네네. 네. 그러면 저는 괜찮아요? 괜찮은 것 같아요. 네, 미국에서 안 사고 한국에서 이거 사실 거예요? 네. 괜찮구나. 그럼 네네. 계속 살게요. 전 좋은 것 같아요. 네, 네. 외국 것도 있는지 좀 알아보면 좋을 것 같긴 한데 네. 어차피 똑같이 들어가는 거고 근데 이제 이런 ETF 사실 때 여러분이 조금 이제 한번 저는 습관적으로 여러분들이 네. 좀 검색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안에 회사가 이제 정말 7개만 들어가 있는 건지 아니면 다른 뭐 상품이 또 포함되어 있을 수도 있거든요. 맞아요. 그런 비중이라던가 그리고 이제 회사별로의 어떤 투자 비중 이런 것도 보시고 배당금이 이제 ETF는 분배금이라고 하던데 네. 그런 게 나온다고 하면 언제쯤 나오는지 뭐 이런 것들 그런 거 확인하시고 투자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아이 자산 1억 만들기, 김은하 작가도 2016년부터 해서 해냈어요. 네. 10년도 안 돼서. 보험 이런 거 다 필요 없어요. 네. 그것도 200만 원으로. 처음에 시작은 그랬고 네. 이제 중간중간에 아이들 용돈이나 이런 것들을 계속 넣어줘서 지금 원금은 한 1,700 정도 네. 들어가 있는 상태예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삼성전자, 현대차 같은 종목도 조금씩 들어가 있고요. 테슬라도 또 조금 들어가 있고 이렇게 여러 가지 종목들이 아주 조금씩 들어가 있어요. 네. 그러니까 뭐가 잘 될지 모르니까 저도 장기적으로 가져갈 거니까 그렇게 조금씩 담아 놓는 거고 시간이 많이 지나도 지지부진하다 그럼 그때 팔아도 되잖아요. 네. 근데 이제 개 중에 한두 개가 엔비디아 같이 이제 약간 크게 수익을 내줄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도 아까 말씀하셨던 ETF를 사시거나 아니면 시작을 엔비디아나 테슬라로 하시고 또 아이들 이제 용돈 계속 들어오니까 맞아요. 그걸로 또 다른 종목도 사주시고 이렇게 하시면 되지 않을까요? 아직 증여는 안 하신 거죠? 네, 아직 증여는 안 했어요. 네. 2천만 원이 아직 안 돼가지고 증여는 아직 안 했는데 원금, 수익금 포함 아니에요? 아니에요. 원금 기준이에요. 네네. 네. 원금 기준인데 네. 한 번에 2천만 원을 제가 이체를 해서 증여 신고를 하고 사줬으면 좋았을 텐데 이제 시작은 200만 원으로 시작하고 이제 5만 원, 10만 원 이렇게 보내다 보니까 이 거래 내역을 다 뽑아서 이제 정리를 해서 증여 신고를 해야 돼요. 그래서 약간 마음의 부담이 돼서 아직은 못 하고 있는데 원금 얼마나 기준. 시간 많이 걸리겠어요? 그게 몇 년 동안 돈을 보내준 거여가지고 네. 그리고 푼돈 되게 이제 작은 돈으로 막 이렇게 그쵸, 뭐 세뱃돈도 보냈잖아요. 받고 네. 용돈 받고 이런 거 다 네네. 모으면 아마 우리 시청하시는 분들 중에서도 한 10대 아이들 있으시면 한 1,000만 원쯤 있다, 몇백만 원 있다 이런 네. 분들 많이 계실 거예요. 맞아요, 맞아요. 네. 그래서 그거를 거래 내역 별로 건건으로 다 신고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기한 후 신고를 하셔야 돼요. 이미 내가 다 넣어준 다음에 신고하는 거라서 네. 하루 이틀 정도 맘먹고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네. 아직은 증여 전이시지만 증여 걱정 마시고 일단 주식을 사 주시는 거예요. 네. 그것도 네. 하려면은 막 진짜 해줘야 될까 말아야 될까 그 결심부터 시작해서 절차부터 해서 네네. 그것 때문에 할까 말까 이러다가 마시는 분들도 네, 계시는데 그럴 수 있죠. 예, 우리 아이 자산 1억 만들기도 지금 당장 한번 시작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2천만 원까지는 일단 세금이 없어요. 신고를 해도.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당장 내가 신고부터 해야 되는 거 아니야? 너무 마음이 부담스러우시잖아요. 네. 그냥 하시고 그리고 나중에 이제 소명이 다 가능해요. 이렇게 5만 원, 10만 원은 용돈으로 받은 거다. 이렇게 소명할 수 있기 때문에 일단 뭐 하고 돈 버시고 나서 고민하셔도 그렇군요. 되지 않을까? 네. 그런 고민 안 하셔도 됩니다. 사실 저도 그랬거든요. 고민했거든요. 언제 해줘야 되지? 막 이러면서 고민 안 해도 돼요. 네, 우선 미국 주식 사주고 또 네네. 국내 주식도 함께 사주면서 시작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미국 주식 골라드렸고요. 네. 자, 아까 2014년 2월부터 2024년 2월 기준으로 네, 신문에 나왔더라고요. 네, 그 신문 데이터를 설명해 주셨는데 마침 제가 또 이 질문을 준비했어요. 그러니까 지난 10년 동안은 미국장이 정말 좋았어요. 근데 2020년대 같은 경우는 신흥국 장세였어요. 네.
네. 그 신문에도 인도가 훨씬 좋았어요. 아, 네. 어. 미국보다 훨씬 좋은 국가가 인도였어요. 아, 네. 그러면 어쨌든 우리는 지금 미국을 바라보고 있으니까 만약에 어느 순간 미국장이 고점을 치는 거죠. 네네. 어느 순간. 그래서 한 2020년대 예를 들면 후반 뭐 네. 이 정도 돼서 경기 침체가 온다든지 혹은 너무 버블이 일어나서 네. 고점을 치고 좀 주가가 조정받는 시기가 온다면 이런 예상이나 또 앞으로 전망을 하시는 분도 계시거든요. 그게 네. 언제가 될지 뭐 당장 내년이다 이렇진 않지만 앞으로 몇 년 후에 버블이 끼어서 확 주가가 올라가게 된다면 네. 이후에는 좀 조정을 받을 수 있지 않겠냐. 그렇겠죠. 네. 이런 얘기들을 하시는데 만약에 앞으로 어느 순간부터 10년간 미국장에 조정기가 온다. 이랬을 때 작가님 어떻게 하실지 궁금하고요. 네. 또 앞으로 지금부터 10년간 미국장이 우세할까?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것도 궁금합니다. 미국보다 더 좋은 시장이 있을 수도 있어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인도가 인도? 훨씬 좋았고 네. 또 앞날은 알 수 없는 거니까 미국이 항상 제일 좋진 않잖아요. 근데 미국이 경기 침체가 오거나 미국이 약간 위기 상황이 오면 다른 나라 다 더 힘들어요. 특히 아직까지는 달러가 기축통화기 때문에 이 미국의 위기가 다른 나라에게 좋을 리가 없어요. 그리고 신흥국 같은 경우는 더 타격이 더 크게 올 거거든요. 뭐 우리나라는 특히나 또 수출이나 이런 게 많이 엮여 있잖아요. 그래서 미국에 문제가 생기면 우리나라 더 힘들어요. 저는 그래서 미국을 기본으로 가져가는 게 맞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잘 나가는 신흥국가를 담으셔도 돼요. 근데 미국 없이 신흥국만 담았다가 그런 위기가 갑자기 오잖아요. 사실 저희한테 신호를 주지 않잖아요. 신호를 줘도 우리가 모를 수 있고 그러니까 그러면 정말 타격을 직접으로 맞는 거거든요. 근데 미국을 담고 있다는 거는 결과적으로는 달러를 내가 좀 갖고 있다는 거고 안전자산. 네, 이런 위기가 왔을 때 결국 오르는 건 안전자산이기 때문에 저희는 주가가 떨어져도 달러로 어느 정도 환히 방어를 해줘요. 저는 그래서 여러분이 이 포트폴리오 중에 미국이라는 걸 꼭 가져가셨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엔비디아가 막 정말 반토막 나고 테슬라도 반토막을 겪었지만 어쨌든 그 원화 기준으로는 반토막까지 잘 안 가더라고요. 환이 오르기 때문에. 네. 그래서 그런 이게 게 진짜 꼭, 중요한 거죠. 네, 꼭 필요하고 제가 아까도 계속 말씀드렸지만 지금 같은 강세장에서 내 돈을 다 털어 넣으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항상 현금을 좀 갖고 계시면서 이 약세장에 대해서 대비를 하셔야 되는 거고 약세장이 왔을 때 그때 본격적으로 여러분이 투자하시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해요. 네. 그렇게 하면 이 약세장도 결국은 언젠가 마무리가 되고 다시 한번 상승의 시기가 오기 때문에 그때 정말 여러분의 자산이 한번 점핑을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러면 아까 드렸던 질문 다시 한번 딱 드리면 답을 해주세요. 만일 10년간 미국장에 조정이 온다면 작가님은 어떻게 하시겠나요? 저는 주식을 사겠습니다. 10년 동안 쟁이겠습니다. 네. 네. 그래서 제가 지금 제 자산의 절반 가까운 금액이 현금으로 있어요. 오, 네네. 네. 전 지금 투자에 그렇게 욕심내지 않고 있거든요. 음. 물론 이제 발을 빼진 않았어요. 왜냐하면 발을 빼면 또 몰라요, 우리가. 감이 없고, 뭐 반토막이 나면 그때 사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사실 반토막이 났는지 안 났는지를 모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주식을 가지고 있어야 그걸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좀 가지고 있는 거고, 지금 같은 강세장은 사실 약세장에서 산 사람들이 빛을 보는 시기잖아요. 이미 갖고 있었던 사람들이 지금 들어가는 사람들은 어쨌거나 수익을 보긴 보겠지만 언제 또 이게 꺾일지 모르기 때문에 계속 불안하시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강세장에서 너무 욕심내면 안 되고 지금 들어가시는 분들은 마음을 비우시고 내가 큰 돈은 약세장에서 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서 현금을 비축하시는 게 저는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그때 사서 잘 쟁이시면 그게 여러분의 자산을 2배 이상으로 불려줄 거예요. 제가 그걸 경험했던 사람이고. 네. 그래서 지금 같은 한창 진행되고 있는 강세장에서는 또 강세장을 함께 파도를 타면서 즐기되 네. 옆에 모종을 이제 그렇죠. 하셔야 돼. 하셔야 되는 거죠. 갑자기 제가 드는 생각이 모아라 종잣돈. 제가 사실 뭐라고 이런 말을 계속 하고 있나 이런 생각이 좀 드네요. 왜요? 아니 구독자님들 더 잘 아실 것 같은데 자꾸 아니에요.
모르시는 분도 많고요. 저도 지금 작가님 얘기 들으면서 다시 결심하고 또 미국 주식에 대해서는 저는 그 미국의 본 주식에 대해서는 완전히 소유해 본 적이 없어요. 저 같은 경우도. 그러니까 국내 주식을 했었고요. 네네. 그리고 펀드로 그냥 간접 투자를 했을 뿐이지 진짜 미국 주식을 완전히 온전하게 제가 중국 주식은 해봤고 미국은 안 해봤어요. 아직도요. 저도. 근데 진짜 재밌어요. 너무 재밌고 아침에 일어나는 게 재밌거든요. 기대됩니다. 막 이런 테슬라나 뭐 엔비디아 이런 큰 회사가 하루에 네. 10%씩 오른다는 게 우리나라는 힘들잖아요. 삼성전자가 갑자기 10% 오른다는 게 되게 어떻게 보면 정말 거의 없는 일인데 이런 미국의 이런 나스닥 시장은 정말 이게 가능한 거죠. 그리고 실적이 잘 나오면 오르겠네 이런 생각을 하잖아요. 그럼 실제로 또 오르고 너무 아침에 일어나기 재밌는 거예요. 근데 또 떨어져도 재미있어요. 어떤 의미로요? 저는 이제 네. 그 떨어질 때는 오를 걸 생각하고 오를 때는 떨어질 걸 생각하는 편이거든요. 근데 이제 계속 이게 올라가면 좀 빠지겠네 라고 생각을 하는 편이고 이게 또 떨어지면 또 오르겠네 라고 생각을 하니까 재밌더라고요. 빠지면 어디까지 빠질까? 그럼 나는 언제쯤 또 쟁이지? 뭐 이런 생각을 하면서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는 게 되게 네. 재미있었어요. 저는 기상할 때 아침에 되게 피곤하잖아요. 출근하기 싫고. 근데 이렇게 딱 눈 떠서 계좌 이렇게 보고 뭐 이슈 같은 거 기사 올라온 거 있으면 좀 보고 이러면 되게 내 자산이 오늘도 늘어났네? 뭐 오늘은 좀 줄었네? 뭐 이러면서 네. 되게 하루를 즐겁게 시작할 수 있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이렇게 저희가 그 어떤 주식을 가진 지주로서 주인으로서 네네. 네, 또 특히 미국 주식을 가진 주인의 그 네. 마음가짐과 느낌은 어떤가 한번 느껴보면서 또 앞으로 남아있는 미국의 그 AI 혁명 상승장 네, 이것도 정말 기대돼요. 네, 경험으로 네네. 잘 느껴보고 이렇게 너무 미국 주식만 얘기를 했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양념으로 제가 말씀드리면 제가 찾아봤는데 진짜 좀 놀랐던 게 뭐냐면 에코프로 BM이랑 한미반도체도요. 네네. 2020년 시세 시작됐을 때부터 고점까지 몇 배 오른지 아세요? 몇 배 올랐어요? 40배. 그래 우리나라도 그런 회사들이 있어요. 있어요. 네. 근데 이제 그게 지금 꺾인 건 그럼 어떻게 꺾였어요? 한미반도체는 아직 걔는 괜찮은 꺾이진 것 않은 같은데? 것 네네. 같고요. 잠시만요. 저 한미반도체 오늘 안 그래도 봐야 됐는데 에코프로가 좀 꺾였죠. 에코프로랑 에코프로 BM은 지금 조정을 겪은 지 1년 됐어요. 1년 됐고 한미반도체는 지금 21선까지 이탈을 했어요. 살짝 이렇게 네네네. 조정받았어요. 네. 그래서 이들도 2020년대에 어떤 흐름을 보일까 저는 계속 잘 관찰을 해야 되는 저도 되게 종목들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봐야 되는 회사 중에 하나라고 생각은 드는데요. 주변에서 너무 도박처럼 많이들 하셔가지고 그래서 저는 못 들어가겠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이제 저는 이 사람들이 이런 우리 한국 시장, 한국 기업에 투자하실 때 정말 투자자로서의 마인드를 갖고 하셨으면 좋겠거든요. 그래서 제가 되게 싫어하는 표현 중에 하나가 먹었다. 얼마 먹었다. 이런 거 저 좀 그렇더라고요. 말 한마디가 네. 또 다르죠. 그렇죠? 정말 이런 네. 회사 잘 됐으면 좋겠고 이 배터리 산업 자체가 정말 다른 세계 어느 나라보다 우리나라가 기술이 좋다고들 하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주가로 인정받았으면 좋겠거든요. 그래서 잘 되길 바라는데 여러분들이 이런 회사를 주가만 보고 들어가지 마시고 정말 앞으로 잘 자랄 수 있는 회사라고 보시고 들어가신다고 하면 지금의 가격이 아니라 10년 뒤 가격을 보고 들어가셔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저도 되게 관심 있게 보는 기업 중에 하나거든요. 네. 다만 지금은 이제 조금 흔들림이 좀 있는 것 같아서 들어가기에는 좀 아직은 무섭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지만 저도 좋은 타이밍이 오면 들어갈 것 같아요. 그 김은하 작가님 자녀분들 계좌에도 다 대형주가 들어있으니까 그 네네. 대형주 안에도 배터리 주들도 다 한 저 넣을 자리씩 거예요. 차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네네. 정말 이것도 적절한 시기가 왔을 때 과연 언제 편입을 하시는지 제가 여러분 앞으로 김은하 안 작가님 팔면 되잖아요.
아니 편입할 때 아직은 편입 안 하신 거잖아요. 네, 아직 안 했죠. 그러니까 언제 사서 편입을 하시나? 쭉 가지고 갈 생각으로 사줄 거니까 사실 언제 사도 저는 상관없다고 생각해요. 그래요? 네, 네. 네. 그러니까 미국 주식도 그렇고 우리나라 주식도 그렇고 여러분들이 지금 고점이나 아니다를 너무 따지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약간 좀 짧게는 2, 3년 뒤, 길게는 더 길게 보시고 들어가시면 지금 가격은 쌀 수밖에 없어요. 네. 제가 만약에 사게 되면 말씀드리겠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다 빠지는 거 아니에요? 쭉쭉? 아니. 아니에요. 지금 다 사상 최고치 간 대형주 많이 있는데 네네. 삼성전자 못 갔지만 근데 이들은 지금 신저가거든요. 그러니까 올라가겠죠. 가겠죠. 네. 기다리면 다. 이 주식시장은 결국 인내심 없는 사람의 돈이 인내심 있는 사람에게 흘러간다고 워렌 버핏님이 말씀하셨거든요. 네, 맞습니다. 맞아요. 근데 네. 인내심이 저는 돈의 크기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인내심이 자체가 없냐 그게 아니라 내가 못 버틸 만한 돈을 넣어서 못 버티는 거죠. 맞아요. 그래서 버틸 만한 돈을 넣고 기다리시면 여러분 다 정말 수익을 보실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해요. 네, 앞으로 3년 혹은 5년, 10년 네네. 이렇게 봤을 때 미국의 매그니피센트 7이 있다면 국내에도 정말 이런 대형주들이 요즘 그런 기미들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네. 그런 또 앞으로 또 훌륭하게 나아가는 움직임들 기대하면서 맞아요. 예. 저희 한국 기업 잘 투자해서 네. 기업도 잘 되고 저희도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런 투자의 관점에서 앞으로 이런 대형주들도 잘 짚어가면서 또 여러분께 재밌는 이야기 전해드리도록 할게요. 네네. 저도 네. 구독 열심히 하면서 좋은 정보 많이 받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미리 감사합니다. 네, 사명감을 또 이렇게 심어주고 가시네요. 네, 작가님 다음 시간에 또 네네. 나와주셔서 또 피가 네. 되고 살이 되는 투자 조언, 조언을 네, 투자 제가 생활에 대한 이야기. 드릴 만한 레벨이 아닌데 아니에요. 그냥 수다는 잘 떨 수 있는데. 더 재밌는 수다로 여러분께 다시 찾아오도록 네, 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작가님 감사해요. 네,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안녕.